자, 오늘 코인아빠의 시장경제 채널의 게시물을 통해서 미국과 이란 간의 소식을 빠르게 또 업로드를 해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전면전에 들어갈 확률이 꽤나 높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주말 동안에 미국이 공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현재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게 된다면 전면전에 들어갈 확률이 90%다. 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란에서 핵을 빠르게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이 공격할 확률이 90%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빅스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빅스가 상승한다라는 말이 뭡니까? 나스닥이라든지 다우존스라든지 어떻게 보면 위험자산 시장의 대표격,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 미국 증시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빅스 자체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나스닥이 반대로 떨어진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을 우리가 보는 데 있어서 나스닥을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재 보고 계시는 것은 나스닥의 일봉에 대한 흐름들이에요. 이 검은 색깔 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추세는 이미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었었고,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만 보시더라도 나스닥이랑 어떻습니까? 거의 유사한 차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증시를 먼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빅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흐름대로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이평선 자체가 계속해서 정배열 형태를 띠게 되면서 우상향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어서 코인 지표를 우리가 봤을 때,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죠? 테더 도미넌스예요. 이렇게 이 지표가 상승을 한다라는 것은 현금화하고 있는 투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금화를 왜 합니까? 시장이 올라가면 코인을 매수하지 현금을 들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테더 도미넌스를 우리가 보면서 시장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차트 보셨을 때 어떤가요? 지금 여기서 갑자기 꼬꾸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이십니까? 아니요. 저는 이런 기술적인 흐름대로만, 자, 우리가 모든 생각들을 다 배제하고 차트만 봤을 때 여러분들도 똑같이 보시다시피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 번 더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더리움은 한 차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반대로. 자, 보시게 되시면 위에 거는 테더 도미넌스고 밑에 거는 이더리움이에요. 근데 보시니까 어떤가요? 정반대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테더 도미넌스가 상승을 할 때는 이더리움이 급락이 나오게 되고, 어찌됐든 테더 도미넌스가 한 차례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면, 그리고 나서 저항 구간에 맞고 떨어지게 되었을 때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떨어졌다가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보여줄 수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여기를 돌파를 하고 한 번 더 급등할 수는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거의 바닥에 다가왔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전쟁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 반영된다 하더라도 제한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왜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로 분류가 되는지를 먼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 리스크인지를 알아야 이게 결국에는 이 이슈가 단발성인지 앞으로 계속 이어질 이슈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란을 공격을 함으로써 지정학적 리스크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유가가 상승을 해서,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시게 되시면 일봉상으로 크루드 오일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되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이러다가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것 같지 않으세요? 그쵸? 차트가 기가 막힙니다. 추세 전환하고 장기 이평선 돌파하고 한 번 더 올라갈 것처럼 보이게 되죠. 이렇게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마트 가서 장 보시고 시장 가서 장 보시고 물건 사고 하시죠. 근데 그 물건들이 시장에 도착하고 이 마트에 도착하기 전에 갑자기, 자, 마트에서 발주 넣으면 그 물건이 갑자기 마트로 날라오나요? 아니죠. 뭘로 와요? 대량으로 트럭에 싣고 옵니다. 그 트럭은 자동으로 움직이나요? 아니죠. 그 트럭은 뭐예요? 인건비도 포함되고 뭐 이제 제품 가격, 소비자 가격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지만, 결국 그 물건을 마트에 옮기기까지는 기름이라는 게 필요하게 돼요. 그렇게 기름이라는 게 5%, 10%, 15%씩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물가에도 그 상승하는 만큼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 물가가 낮아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번에 FOMC 의사록 때 뭐라 했어요? 물가 위험, 인플레 위험은 여전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어떻게 돼요? 자, 이라크전. 그쵸?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유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FOMC 의사록에서도 물가가 여전히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다가 불확실성을 더 가중시키는 게 이란 전쟁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 물가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까지 겹치게 되면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사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단발성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왜 그러냐면 지난번 공격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도 유가 급등이라는 게 제한적인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과 사우디가 계속해서 지금 증산을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유가라는 게 계속해서 상승을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미국이라든지 사우디가 증산을 계속해서 해버리게 되고 공급량을 더 늘려버리게 된다면 하락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호르무즈 해협까지 봉쇄되는 경우가 그렇게 극히 많지는 않기 때문에 단발성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여러분들께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테더 도미넌스가 상승을 한다라는 것은 이더리움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선 추가적인 단기적인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지만 반대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항 먹고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단발성이기 때문이고 이런 흐름들이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좀 더 바닥을 형성하는 이런 바닥 테스트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시고 내려왔을 때 270만원대 270만원에서부터 해서 265만원 구간들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내려오면 제가 어쨌든 이 구간에서 잡아 드릴 것이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왜 떨어지는지 제가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지고 단발성이니까 뭐 떨어지다 다시 올라가겠지 라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여나 갑자기 또 떨어지고 하면 또 걱정되시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오겠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들 딱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시면 시장 안에 돈들은 조금씩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메이저 쪽으로 자금들이 크게 쏠리는 시장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알트코인 급등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닥 나오게 되면 어쨌든 최근에 시장이 횡보하는 메이저 쪽이 횡보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메이저 쪽에 자금이 크게 쏠려야지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횡보하고 있다는 것은 메이저 쪽이 아니라 스몰캡 시가총액이 낮은 알트코인으로 돈들이 많이 쏠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메이저 쪽에 이동을 해야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건데 이런 횡보하는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 스몰캡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급등했었던 AWE라든지 이런 카이트와 같은 이런 코인들이 오히려 이렇게 꾸준히 바닥을 만들어내고 우상향에 가는 코인들이 크게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바닥이 내려왔을 때 저희가 이번에 또 매도했었던 게 바로 이제 카이트 매도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구독자분들이 또 이렇게 또 인증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렇게 또 수익을 보셨고 엊그저께 또 매도했던 게 또 AWE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이번에 이 두 코인 들고 있던 것들 싹 다 매도했으니까 내려왔을 때 또 하나 더 잡아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번 시장에서 놓치시지 않고 또 수익 많이 나실 수 있게끔 좋은 코인들도 많이 추천을 드릴 거니까 지금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메이저 쪽에 자금이 크게 쏠리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알트 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단타를 하시는 게 오히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중을 크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비중을 조금씩 한 10에서 20% 정도를 나눠가지고 분할로 분산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야 갑자기 다가올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중 해가면서 이런 코인들이 나가고 있고 지금 보시면 AWE도 100%, 아까 카이트도 60%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 큰 수익을 보시려면 단발성이 크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걸 하시면 안 되시고요. 꾸준히 올라가는 걸 해야 우리가 참고 버티면서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떨어졌을 때 보시면 결국에는 이렇게 한 차례 더 떨어지게 되면 알트들도 똑같이 바닥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진입을 하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들어갈 코인들은 제가 목록 리스트업 해가지고 레포트를 제가 하나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일 제가 구독자방에다가 바로바로 올려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매수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떨어졌을 때 제가 일단은 레포트 보시면 이런 코인이 있고요. 우리가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코인은 어떤 코인인지 다 분석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대신에 그 자리에서 바로 매수를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보내드렸다고 해서 당장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매수 추천가를 제가 따로 잡아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더 떨어질 때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구독자방에 올라오는 레포트 꼭 체크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바로 매수하지 마세요. 타점 잡아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구독자만 계신 분들은 뭐 다 보시겠지만 다 들어와 계실 거예요. 그쵸? 혹시라도 안 들어와 계신 분들 계시면 고정 댓글란에 이거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실시간 소통방 입장 이거 하나 눌러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저희 구독자방 바로 초대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아침에 드리니까 아침에 조금만 시간 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내용 좀 어떠셨나요? 자, 물가에 대한 흐름들, 물가의 영향들, 지정학적 리스크가 왜 발생이 되는지, 그런 것들이 왜 단발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 보셨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께 브리핑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외신 보도에 따르게 된다면 주말 공습 가능성이 90%다. 라고 하는 거니까 90%라는 확률이잖아요. 우리가 10% 확률에 베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일단 리스크는 피하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이렇게 이란과의 전쟁이라는 게 시작이 되게 되었을 때는 이란 쪽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급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을 하는 것인데, 이제까지 어찌됐든 사우디라든지 미국 자체가 증산을 하게 되었을 때는 이런 가격 상승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공격 당시에, 지난번 중동 리스크가 상당히 터졌을 당시에도 단발성에 그칠 수가 있었던 게 그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역시나 만약에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단발성에 그칠 확률이 크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리고 지금 테더 도미넌스를 보시더라도 우상향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항받고 떨어지게 되었을 때는 이더리움도 떨어졌다가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반등해주는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현재의 위치에서 매수를 할 게 아니라 내려왔을 때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